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신상 찐이 간다의 신상진입니다. 예, 오늘은 암 환자 마음관리 필요성과 그 방법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이광민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준비했습니다. 예, 그럼 먼저 오늘 함께 하시는 이광민 선생님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광민이라고 합니다. 사실 정신종양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신선한 의료의 영역이고, 물론 암 환자분들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부분을 정신종양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이 아닌 이제 대학 밖에서 정신종양학적으로 암 환자분들, 암 경험자분들이라고 이제는 하죠. 암 경험자분들의 어떤 정신건강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정신과 의사는 제가 당당하게 1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암 환자에 있어서의 마음관리, 그 요체가 뭐라고 한마디로 할 수 있을까요? 암 경험자분들이 항상 오시면 선생님 왜 나만 힘들어요? 나만 힘드냐? 왜 나만 힘들까요? 정신종양에서의 요체는 이 상황은, 이 암이라는 상황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대여명을 산다라고 가정할 때 암을 경험할 확률이 거의 40%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대여명을 사는 동안 암에 걸릴 확률이 50%가 넘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거의 60% 정도가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지금 일본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암, 아까 말씀드렸던 기대여명에서의 발생률 역시도 거의 50%에 육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저뿐만 아니라 죄송하지만 의원님까지도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역시도 반 정도는 내가 일생 중에 암을 경험할 거예요. 그거는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나만 겪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거고, 가족까지 다 포함한다면 뭐 전 국민적인 거죠. 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더 암을 가진 채로 건강한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정신종양학에서의 제일 요체인 것 같다고 느껴지긴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 관리에서 그 연령대라든가 성별, 또 여성이면 여성이 갖는 또 어려움이 더 있을 수도 있고, 또 직장인들 이런 케이스들로 봐서 각각의 경우에 좀 맞춤형 마음 관리 어떤 치료가 또 보탬이 될 것 같은데, 소외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먼저는 청년들이죠. 대학생들. 사실 청년암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수가 적기는 합니다. 이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암의 발생률은 떨어지거든요. 근데 암은 기본적으로 일정 이상의 치료 기간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무리 가벼운 암이든 또 진행암이든 간에요. 근데 이제 학생 시기에 내가 이 학업이라는 부분이 중단되는 거는 정말 내 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죠. 몸 아픈데 학교 쉬어야지, 휴학해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학생들 중에서는 내가 치료를 받으면서 그래도 학업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그 지점에서 하나 또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만성 골수염을 이제 앓고 또 재발이 되고 하면서, 저도 그때만 해도 휴학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학교를 들어가서 다니지 못한다는 거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쵸. 그 당사자로서. 그런 문제를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학업도 쉬지 않고 할 수 있게 해느냐,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학생한테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중요한 게 선택권. 예전 같으면 사실 시스템이라는 게 받쳐주질 않았어요. 면역 때문에 혹시 밖에 나갔다가 이제 질병, 감기 같은 거라도 걸리면 큰일이기 때문에 집에서 있어야 된다,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학교를 뭐 당연히 못 가죠. 휴학해야죠.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여러 수업 지원 체계 자체가 충분히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암 경험자 청년들을 위해서 조금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조금 이렇게,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나 뭐 유럽,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대학
학생이 암에 걸렸을 때 내가 이 암의 진단 상황이라는 것들을 학교에 통보를 하면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시스템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너한테 먼저 수업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우선적으로 주겠다. 심지어 라이딩을 이렇게 데려다 주는 거를 지원해주는 학교도 있고요. 아, 그런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네요. 또 아까 말씀 나누다 한 게 여성의 암 환자, 또 직장인 경우의 암 환자 이런 경우가 닥치는 가장 큰 어려움. 암 진단 이후에 권고사직 당하시는 문제죠. 어, 네, 실제로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본인의 문제라고 받아들이시고는 그거를 수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물론 암 때문에 상당 부분의 많은 시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암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을 살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사회적인 역할을 못하는 사람 취급한다 그러면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럼요. 하거든요. 예. 그런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과정은 적어도 휴직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국회의원 할 때 신장을 뭐 자기 가족이나 또 타인에게 이제 기증했을 때 회사 생활에서 야, 콩팥 하나 가지고 살다가 무슨 일 생기면 권고사직 내지는 휴직 이런 것도 안 받아주고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장기식 그 법률을 개정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직장에서 장기 기증 이식하는 사람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 경우에 회사를 처벌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 법으로 해서 그게 통과됐어요. 정말 근데 필요할 것 제 생각에 같습니다. 정말 필요할 것 이것도 같습니다. 좀 법적인 좀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리고 또 여성 경우에 한번 또 한마디 해주시죠. 여성은 이거죠. 직장인은 그래도 병가라는 게 있어서 그래도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실 수 있는 좋은 직장에 계신다 그러면 일정 부분의 시간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암 요양병원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왜 암 요양병원이 이렇게 많아졌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막상 거기에 입원해 계시는 암 경험자분들은 대부분 중년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암 치료를 받았어요. 수술을 받았어요. 퇴원을 하자마자 딱 집에 왔는데 그때부터 가사노동이 시작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사노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청소, 빨래, 음식, 그리고 육아.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네, 이제 하듯이. 가정 방문. 네. 오늘 그 정신종양학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암 환자에 있어서의 마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